예, 모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. 장관님, 네. 유배우 출생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? 예. 예, 혹시 숫자 기억하시는지요? 2.23 들어보셨습니까?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이게 잘 아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. 예.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이 데이터가 그 2016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데 유배우 출생률, 즉 결혼한 부부가 이 낳는 자녀의 출생률이 2.23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.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이 전체 신생아 중에 98%의 아이들이 이 유배우 출생을 하고 있는데, 즉 2%는 이제 혼외에서 이제 난다는 거죠. 즉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저출산 대책이 어느 정도 이 결혼한 가정들에는 먹히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예, 근데 지금 문제는 결혼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젊은 네. 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. 그 이유는 전셋값 급등으로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기 어렵고, 또 그 장만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면 아이를 지금 출산율 2.23까지 올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물론 그 저출산 대책은 뭐 복지부도 지금 중점적으로 보지만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봐야 하지 않습니까? 네. 정부에서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,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에 가깝게 예. 저출산 대책을 지금 재구조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제일 기본되는 통계를 지금 모르고 계신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이 분석이나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네. 예. 아까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문제 토의하는 것으로 이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예. 하시겠습니까? 경사노위에서 그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논의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된 것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드릴 것은 네. 미래 세대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 한때 뭐 아웃도어 브랜드의 무슨 옷을 안 사면은 안 된다고 해서 부모들 등골이 휜다고, 등골 휘는 게 아니라 부러뜨린다고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었는데, 이것이야말로 할아버지 세대가 태어나지 않은 손자 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정도의 큰 충격을 주는, 이게 단기간에 오지 않아서 그렇지 감당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결정을 지금 한 5, 60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그 대체로 이런 위원회를 하면은 한 분야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온다면 5, 60대가 주로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40대, 30대, 20대, 저는 10대까지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자기가 직접 부담을 질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, 그래서 아까 그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뭐 그 복수안 내면은 복지부에서 이제 단일안 준비하시겠다고 했죠. 뭐 여러 차례 이제 문답이 오갔습니다만 단일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이 안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미래 세대 의견이 포함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예, 지금 국민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그 위상은 거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년청 대변자도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년청의 의견도 일부 반영될 겁니다. 그러나 그 논의가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제가 말씀드린 건 청년층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구색 맞추기로 2명 넣어놓고 청년층 의견 들었다.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, 이 연금이라는 네. 이 사안의 본질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, 단일안 관련해서 전 장관님이 그래도 재정 안정화 목표에 대해서 아주
합리적인 안을 그때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국민들께 투명하게 왜곡점이 없이 또 뭐 일각에서 또 제기하듯이 이게 무슨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또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드리는 부분이 네.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마저 좀 드리면 경사노위의 그 위상이 거기가 사회적 합의 기구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는 아니라 저는 봅니다. 특정한 그룹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요한 참고 사안이지 그것이 절대 아니고요.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안을 받아서 또 그 안이 만약 단일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보다 더 유익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11월 말까지는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크게 그 기대를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분들이 굳이 적극적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들어서 한 달 정도 말미를 드렸고요.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좋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복수안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어차피 안 될 무리한 안을나 버릴 안을 들러리용 안을 하나 내놓고 정부가 하고 싶은 안을 약간 그보다 약하게 해서 내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안이 덜 나쁜 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게 해서 그 안이 채택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안으로 해서 그 안에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것이 되지 않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이런 그 시안의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네. 저희들도 조금씩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는 그 주장자들이 있고 국민들의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보면 그렇습니다. 국민들은 부담은 하기 싫다. 그러나 일단 자기들이 바라는 노후소득 부담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바람이 큰 게 하나 있고요. 또 한쪽은 조금 이성적인 분들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둬서 비록 소득 대출이 좀 낮아지더라도 재정 안정에 방점을 달라. 저 안이 대별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물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 것인지 그걸 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지금 10대가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네. 이분들의 이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아서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세현 의원님 몇 번 강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다 수고하셨고요. 자, 4차 질의 끝으로 우리 최도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